네, 그러면은 15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 보면은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이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 조건 보면은 f랑 g를 곱해서 어떠한 4차식 하나 만들었고요. 나 조건에 보면은 f알파와 f알파 더하기 6이 동시에 0이 되게 하든 동시에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실수 알파가 존재할 때 아래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풀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가 조건하고 나 조건을 통해서 결국에 fx랑 gx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이후에 기억, 니은, 디귿 뭐뭐일 때 뭐뭐가 성립한다니까 앞에 있는 조건 가지고 뒤에 있는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 조건에 주어진 f의 x와 gx의 곱 두 함수의 곱인데 둘 다 지금 2차식이 나올 텐데 여기 지금 2차식 두 개 곱해져 있다고 하나가 fx 하나가 gx라고 하면은 당연히 위험하고요. 지금 주어진 식들이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인수분해를 한 이후에 나눠 갖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럼 앞에 있는 식은 지금 합차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뒤에 있는 식이 살짝 복잡한 척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들 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은요. k 플러스 4의 제곱이라는 거 금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앞에 있는 x제곱하고 여기도 합차 관계니까 한 번은 그냥 더해 주시고 한 번은 그냥 빼서 요렇게 지금 식 만들 거다. 그럼 여기 지금 1차식이 4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4개를 f랑 g가 각각 2개씩 나눠 갖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 조건에서 f알파와 f알파 더하기 6 그러니까 지금 는 0이 되는 해가 지금 두 마리 있는데 두 근의 차가 6이 되도록 하는 그럼 여기서 누군가 지금 두 마리를 택할 건데 그 두 마리가 지금 6만큼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인데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지금 뽑아서 K값을 이렇게 매번 구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귀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나는 얘네들의 차이가 6만큼 나는 뭔가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서 이 친구들을 수직선상에다가 적당히 표현을 해보겠다 이거지. 문자들인데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나요? 나타낼 수가 있죠. 문제에서 준 양의 실수 K라는 조건 때문에 헤드를 잘 살펴보면은 앞에 두 마리는 마이너스 K랑 K 관계고요. 두 번째 있는 헤드는 K 플러스 4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헤드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쵸. 양의 실수 K니까 이렇게 일렬로 배열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요 양쪽 끝에 있는 두 마리 앞에 두 마리와 뒤에 두 마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 차가 얼마예요? 정확히 둘 다 4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얘네가 지금 해가 4씩 차이 나기 때문에 나 조건에서 준 지금 6만큼 차이는 될 수 있다 없다? 날 수가 없고요. 또 누구도 맨 앞에 있는 녀석과 맨 뒤에 있는 녀석도 최소 여기가 4 여기가 4니까 얘네들은 최소 8만큼은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럼 8보다 클 테니까 얘네도 6은 될 수 없다. 그럼 경우의 수가 뭐밖에 안 남는다?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요게 6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녀석하고 네 번째 거 얘네도 6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요렇게 가운데 있는 두 마리 요 두 마리가 6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올 거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 즉 2K 플러스 4가 6이 되게 하는 K를 가져오면 K가 1이니까 요걸로 지금 fx와 g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fx와 gx를 각각 구해오면은요. fx가 지금 요 놈하고 요 놈 1 대입하면 1하고 마이너스 5니까 x-1과 x 플러스 5 그럼 g는요. 마이너스 1가 그냥 오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5 이렇게 두 마리 나눠 갖는다 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좋은 게 이 반대 경우 이 두 번째 경우 있잖아요. 두 번째 경우 이게 아까 했던 것과 정확히 무슨 관계? 정확히 대칭 관계예요. 대칭 관계. 그래서 얘네도 뭐다? 얘네도 K 플러스 4에서 지금 이 K 빼시면요. 똑같이 2K 플러스 4 나오고 K가 1 나오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야? 아까는 F가 요거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요거 두 개. 근데 요거 두 개가 아까 이 녀석이랑 똑같을 거다 이거지. 대칭되니까. 얘도 지금 거리가 6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대입을 해보지 않아도 요거 그냥 왼쪽 오른쪽 서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요렇게 해서 F랑 G 금방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 또 뭐 있어요? 마지막 케이스
요 가운데 두 마리 서로 빼면 2k가 6만큼 차이 날 거니까 k는 3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fx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g 같은 경우에는요, x 플러스 7하고 x 마이너스 7 정도 나올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케이스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조사를 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학생들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기억, 니은 조건 보니까 fx, gx 여기서 누군지 찾아봐야지 라고 해서 푸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 뭐가요? 여기 지금 있는 최고차항이요. 개수가 x 4제곱이야. x 4제곱. 그리고 f가 지금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차식이니까 g도 당연히 2차식. 그럼 x제곱 곱하기 x제곱과 최고차항 개수는 1이 맞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 왜요? 둘이 곱해서 x 4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요. 개수를 알아요? 개수? 얘가 2 곱하기 2분의 1일지 또는 3 곱하기 3분의 1일지 누구랑 누구 곱하는 건지 서로 알아요? 그거를 모르죠. 선생님 분수인데요. 그럼 분수 나올 수도 있지 당연히. 그래서 뭐야? 여기서 우리가 개수를 확정 짓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뭘 했어야 돼? 여기에 개수를요. A랑 A분의 1, A랑 A분의 1, A랑 A분의 1 이런 식으로 앞에 최고차항 개수를 깔고 들어갔어야 된다. 선생님 F가 분모면 어떻게 해요? 전혀 상관이 없죠. 분수였어도. 왜요? 여기에 2분의 1 들어가면 여기가 자동으로 2가 될 거고 A가 2면은 여기가 2분의 1 될 거라서 서로 알아서 커버할 거니까 요렇게 지금 깔아줘야죠. 식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은 인수분해를 통해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해가 6칸이라는 해 차이가 6이라는 걸 통해서 fx와 gx를 이렇게 세 쌍으로 구할 건데 이때 뭘 주의해야 된다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은 아닐 수 있다. 물론 1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기억번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죠? F3이 0이다. 그러면은 여기 셋 중에 3 대입해서 0 되는 거면은 요거 세 번째거든. 그럼 그때 G가 요 친구일 텐데 문제에서 뭐래요? G7이 0이냐? G7 대입하면은 0 나오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니은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G2가 지금 0보다 클 때 G2면은 요 친구들이죠. 요 친구들 다 지금 2 대입했을 때 그게 양수면은 요 친구들도 2 대입하면은 뭐 음수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되는 거 셋 중에 하나라도 찾으면 되는데요. 누구 찾으면 되죠? 아까 기억번에서 풀었던 맨 아래 거 찾으시면 돼요. 맨 아래 녀석. 여기다 G2를 대입하면은 A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가 지금 양수니까요. A는 음수가 됐을 텐데 이쪽에다가 똑같이요. F2를 대입해 보시면은요. A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얘도 어떻게 돼요? 전체값이 얘도 양수로 나올 텐데 니은번에서 지금 F2가 음수라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틀렸을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위에 있는 두 개로 하면은 실제로 참이 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도 있으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니은번은 틀렸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fx 빼기 gx가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어떤 서로 다른 누구를 갖는다고요? 두 정수. 서로 다른 두 정수 근을 가질 때 지금 m 더하기 n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주어진 식을 이항해서 fx는 gx로 바꿀 거고요. 이걸 지금 수식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상상이 돼? 이걸 지금 이라고 해서 이걸 풀 건데 그러면 a 넘기고 이 두 식을 다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풀 건데 그걸 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린 뭘로 풀 거냐 이거를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프를.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요 녀석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1번, 2번, 3번으로 자르고 요 녀석들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1번부터 그려보시면은요. 지금 저 F 그래프가 1하고 마5죠. 그럼 마5, 마1, 1, 5 대략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마1이랑 지금 마5랑이죠. 마5랑 1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대략 F가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여도 상관없어요. 답이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가 그냥 양수라고 하고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우변에 오른쪽에 있는 GX가 지금 마1하고 5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졌을 때요. 여기가 중요해요. 두 그래프의 지금 교점
그 교점 중에 있는 그 x좌표가 두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봐봐. 그래프 상으로 지금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두근의 해가요. 두근의 해가 여기 마이너스 1 하고요. 1. 마이너스 1하고 1이 뭔데? 각각의 x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지금 x절편 1이죠. 1. 여기 x절편 1이고요. 여기 x절편 마1이고요. 그러니까 마1하고 1을 지금 반드시 지날 거기 때문에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반드시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요 마1하고 1 사이에 하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지금 교점이 하나 나왔는데 다시요. 교점이 지금 뭐라고요? 정수래잖아. 정수. 교점의 x좌표가. 그러면 이 녀석의 x좌표가 정수여야 되는데 어라라? 여기가 마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는요. 정확히 누구밖에 없어요? 이거 X축? Y축밖에 없죠. X는 0밖에 없죠. 다시. 그래프를 보니까 얘랑 얘가 지금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해가 마5랑 1이고요. 얘는 마1이랑 5니까요. 대칭되잖아요. 해가. 근데 해가 대칭되면서 이게 지금 요 사이에서 그럼 반드시 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수가 되려면 반드시 0을 가져야 된다. 아니 그러면 0 가지면 되잖아요. 아니요. 님들아 이거 0을 가지는 그래프를요. 다시 그려보시면요. 다시 봐봐요. 마5, 마1, 1, 5. 근데 지금 왼쪽에 있는 녀석이 마5에서 1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가 있고요. 지금 우리는 마1하고 5를 지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똑같이 이 지금 Y축에서 교점을 가져야 돼. 그럼 반드시 두 그래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대칭 아닐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그래서 요게 대칭이어야 된다. 아니 그럼 대칭이면 되잖아요. 이게 문제죠. 대칭이면은요 0은 하나 갖는 게 맞거든요. 근데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더 이상 해를 갖나요? 해를 갖지 않죠. 왜요? 정확하게 대칭되기 때문에 해를 또 갖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럼 얘는 애초에 뭘 만족하지 않아? 교점이 애초에 두 개 나와서 둘 다 정수다라고 했는데 교점이 두 개가 안 되잖아요. 교점이 두 개를 만들려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을 두 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정수근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실제로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수식 계산을 안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좋은 장점은요. 이 두 번째가요. 얘랑 지금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 자, 빠르게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볼게요. 동일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 얘도 똑같이 마5, 마1, 1, 5. 이렇게 5마리 까시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fx가요. 마1하고 5예요. 마1하고 5라는 거 무슨 뜻이야? 이게 이번에는 fx가 오른쪽에 있을 거. 잘 보면 아까 얘랑 똑같아. 여기에서는 아까 근데 주황이가 G였거든요. 주황이가 G였는데 지금 그 G 자리에 F가 그냥 온 것뿐이야. 그럼 저 반대쪽을요? 이번에는 아까 F가 하던 데서 이번엔 똑같이 G가 하겠지. 그러면은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죠. 뭐요? 요 사이에서 마1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해를 가지려네? 그럼 해를 가지려면 또 X는 0일 수밖에 없네? 또 X는 0을 해로 가지려면 얘네들이 반드시 대칭인 구조여야 되네? 반드시 대칭이면요. 여기선 해를 갖지만 양쪽에선 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야? 이 1번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죠. 동일해서 2번 경우도 당연히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후보가 애초에 3번밖에 없죠. 3번을 자 이제 그려보시면은요. 얘는 애초에 Y축 그리고 시작하면 돼요. 왜요? 애초에 둘 다 지금 대칭축이 0으로 Y는 0으로 X는 0으로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fx는 마3하고 3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거는 마7하고 7. 그러면 얘네가 지금 정수근을 가지는 얘네들은 애초에 다 Y축 대칭이야. 그럼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나와야 돼? 마7부터 7. 이게 지금 gx인가요? gx를요.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되고요. fx가 대략 어떻게 생기면 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양쪽에서 뭐 정수근을 갖는 값지. 정수근이 얼마야, 선생님? 모르죠. A 값으로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지. 근데 그 정수근을 가졌을 때 얘를 지금 M이라고 하고 얘를 지금 N이라고 할 건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구하라 그랬어요. 디귿번에서 M 더하기 N의 절대값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래프 구조를 보라고. 그래프 구조가 얘네가 애초에 뭔데? 애초에 Y축 대칭인데 얘네가 양쪽에서 해를 가지면요. 당연히 얘네도 Y축 대칭겠죠. 즉 무슨 뜻이에요? 서로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니까 어떻게 돼? 더했을 때 0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디귿번 상화,
디귿번 상황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정수근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 둘은 부호가 반대니까 더했을 때 0이다. 디귿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가 되니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빠르게 이제 정리만 해볼게요. 정리만. 문제가 대략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식 4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해서 해가 서로 6차이 나는 거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 찾았죠. 그래서 그 3마리로 식 깔았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x 4제곱, 그러니까 1x 4제곱이긴 하지만 그걸 이루고 있는 녀석들은요 1일 필요가 없다. 계수가 서로 역수 관계가 되면 되니까 a랑 a분의 까는 거 오케이 됐고요. 기억번 대입해 보시면 오케이 바로 되고요. 니은번은요 안 되는 발레 존재한다. 세 번째에. 그래서 안 되는 거 바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디귿번이 중요했는데 디귿번 풀 때 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구조상 얘가 지금 요 사이에서 반드시 해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정수이려면은 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네가 근데 0을 가지려면은 그래프가 Y축 대칭인 모양이 나와서 가운데는 존재하지만 양쪽에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요? 첫 번째랑 두 번째 둘 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밖에 정수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얘는 양쪽에 뭔가를 갖게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갖는다고 치면은 둘의 합이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래프, 디귿번 풀 때 앞에서 구했던 정보들 기반으로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답형 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은 실수 A, B에 대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두 근이 서로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 같이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지금 1이라고 했을 때 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조건과 나조건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그냥 두 2차 방정식이 있고 근데 개수가 둘 다 A, B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A, B에 대한 어떤 두 2차 방정식 그리고 알파, 베타랑 관련된 해가 둘 다 알파, 베타. 이거 그냥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계수의 관계 바로 써보면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요. 두 근의 곱 같은 경우에는 b 나올 거다. 이거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식 x제곱에 플러스 3a 플러스 2x에 플러스 지금 3b-3 전개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식에 두 근이 지금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 여기서도 근과계수 관계 쓰면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녀석 가운데에 부호 바꾼 거니까 마이너스 3a-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두 근의 곱 같은 경우는요. 곱하면은 얘는 좀 많이 나오죠.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뭐 굳이 전개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것도 지금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두 근의 곱 3b-3이다 알 수 있고요. 자, 위에서 구한 두 마리를 아래에다가 적절하게 대입해서 지금 연립해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부터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a 넣고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은 a는 마이너스 2다. 맞니? 플러스 2a 마이너스가 a는 마이너스 2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입하면 얘는 알파 베타도 대입해야 되니까 b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지금 얼마라고 구했죠? 2라고 구했죠. 이제 2라고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할 거니까 3 계산한 게 3b-3이니까 계산하면은 2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도 3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알파, 베타 적절하게 A, B 구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풀 거는 알파, 베타들을 이용하는 거니까 결국에 fx가 없네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 친구 가지고 오면 되죠. 이 첫 번째 방정식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그래서 주어진 정보 대입해보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지금 플러스 3일 거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주어진 녀석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랑 곱 쓸 거니까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정도 나오겠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은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플러스하면 이제 큰일 날 뻔.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사실 여기서부터는요, 그냥 풀 수도 있어요. 이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기출에 그냥 풀면은 알파 저 주어진 가나 조건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해보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하면은요, 실제로 답이 6번째까지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이 지금 나 조건하고 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거기 때문에 n이 5, 답은 5고 6번째까지 실제로 이 활동을 계속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기 번거롭지 않냐 이거지. 아, 이거 6까지 하라고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답이 6이어서 망정이지 7, 8, 9, 10이면 이걸 계속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뭘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일반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반화. 자, 실제 아이디어는 이제 수열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긴 한데, 수열은 이제 대수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저는 선행 거기까지 안 했는데요. 선행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과정을 쓰고 있거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요런 거. 이 5제곱 더하기 5제곱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뭐 곱셈공식을 얘까지 외워버린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요. 제곱에다가 뭐 세제곱 곱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5제곱이랑 5제곱 나올 거니까 나머지 애들을 빼주는 거거든. 나머지 애들을 뭐 요런 식으로 빼겠다. 요런 거. 우리가 요런 거 이용해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유사한 비슷한 과정을 할 거야. 비슷한 과정을 할 건데 어떻게 일반화를 할 거냐? 이렇게 5제곱, 6제곱, 7제곱을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요. 어떤 임의의 제곱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어떤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2제곱이라는 요런 녀석을 한 번에 구해내겠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구해요? 오른쪽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요. 여기에 알파 n 플러스 1과 베타 n 플러스 1.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5보다 한참 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1 차이 정도 나는 걸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야. 왜 1 차이 나는 걸로 표현을 하죠? 요 아이디어를 쓰고 싶어서요. 어떤 아이디어요?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난 곱하고 싶거든. 알파 베타를 왜 곱하는데요? 근거 계수의 관계 쓰고 싶으니까. 근거 계수의 관계 쓰고 싶으니까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로 표현할 거고요. 그럼 뒤쪽이 어떻게 될 건데요? 잘 봐봐요. 뒤쪽에 그럼 여기에 앞에 거에서 알파 n 플러스 2 나왔고요. 뒤쪽에서 베타 n 플러스 2 나왔죠.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게 뭐야? 첫 번째 거랑 네 번째랑 곱한 거. 알파 n 플러스 1에 베타인데 얘를 누구로 묶어준다? 알파 베타로 한번 묶어준다. 그러면 알파가 몇 개 남는데? 알파가 n개 남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곱한 다음에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은 베타 n제곱만 남을 거거든요. 식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싶다 이거지. 이렇게 만들면 도대체 뭐가 좋냐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는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적절하게 쓸 수 있고요. 얘네는 뭔데요? 얘는 도대체 뭔데요? 잘 보면 얘네가요. 이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예를 들어 이게 다섯 번째 거, 이게 여섯 번째 거, 일곱 번째 거. 이게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녀석들이야. 어차피 이거 하나씩 다 구해서 갈 거잖아. 지금 저 문제에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려면은 얘네를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규칙을 내가 만들겠다 이거지. 규칙을.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맨 아래에 있는 거 지금 여기 위로 옮겨서 써볼게요. 위로.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일반화를 해보면은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2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다음 거는 그 앞에 거. 그 앞에 거에다 자 바로 대입할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죠 이제? 2라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녀석, 앞에 번째에 있는 녀석에 2 곱할 거고요. 거기다 뭐 한다고요? 뒤에 마이너스 3. 그 두 단계 앞에 있는 거. 두 단계 앞에 있는 거를 3배해서 빼겠다. 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일반화고요. 잘 봐요. 어떻게 할 건지.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제 대입을 하겠다고. 자,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2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얘까진 구해야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까지는 구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하면 되죠.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갖다 뺄 거니까 마 2 정도 나오겠네요. 2랑 마 2 정도 나오고요.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걸 쓸까요? 규칙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어떻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여기에다가 지금 1 대입한 거죠. 1 대입한 거는 그 앞에 거, 그 앞에 녀석에다가 2배 할 거고요. 그
그 앞에 거, 두 번째 앞에 거에다가 마3 곱할 거니까 마6 곱해서 마10이다. 이렇게 그냥 구할 수가 있다고. 뭐 그렇게 좋은 건가? 아니요, 이걸 이제 계속 할 수 있다고요, 계속. 베타 4제곱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앞에 거에다가 2배. 앞에 거에 2배면은 마이너스 20이고요. 그 앞이면은 여기거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할 거니까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4. 오, 속도감 나쁘지 않은데요? 5제곱 구하면요. 얘는 뭐라고요? 바로 앞에 거에다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28. 그리고 그 전전 거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할 거니까 플러스 30. 얘가 그냥 얼마야? 2 나왔지.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요. 가나 조건 만족하는 거 있어요? 양수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얘네는 지금 양수가 없으니까 다 탈락이고요. 여기가 양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녀석이거든.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이제 기대를 가지고 6도 해보시면 되죠. 66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앞에 거 2배 하고요. 전전 거 마이너스 3 할 거니까 마이너스 3 하면은 42 곱해서 46이니까 얘도 양수 맞죠. 그러면은 지금 나 조건도 성립하고 가 조건도 성립하니까 그걸 만족하게 하는 최소 n을 구하는 거니까 n은 얘가 6이 아니에요. 5를 가지고 하셔야죠. 5를. 그래서 따라서 n은 5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됐니?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선생님? 아니요.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문제에서 요 1번 단계까지는 당연히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여기는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두 번째에서 결국에는 이거 학생들 푸는 거 보면은 다 그냥 대입해서 풀거든요. 일반 답지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풀려. 당연히. 곱셈공식 열심히 하면은 기껏 해봤자 4제곱 구하시고요. 5제곱 구한 다음에 답이 66이라서 66도 그냥 구하면 돼. 이거 우리가 다 실제로 곱셈공식의 변형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일반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곱셈공식 아니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이 항들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두 마리를 알고 있으면은 A4를 구하고 싶어? 그럼 앞에 있는 세 번째랑 앞에 있는 두 번째를 알고 있으면 얘네 둘로 빠르게 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 이런 일반화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뭐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항이 만약에 답이 막 10을 넘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조금 더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되지만 요 정도까지도 풀 수 있다. 기출문제에 있는 교육청 기출문제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도 한번 연습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